오늘은요, 오늘의 주제는 경청이에요. 우리 저번에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공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키워야 하는 능력 중에 또 하나가 경청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오늘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가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이 뜻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공감하는 능력, 그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잘 듣는 능력, 즉 경청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경청이라는 게 집중해서 들으면서 그 사람의 의도와 내용을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어로 비교해 볼게요. 우리 영어로 히어링이라고 하잖아요. 히어링이라는 것은 귀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흘려보내는 수동적인 듣기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리스닝이라는 얘기가 있죠. 리스닝은 어 어떤 것에 의식을 집중해서 정보를 모은 뒤에 분석해서 뇌로 보내는 능동적인 듣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히어링은 수동적인 듣기고 리스닝은 능동적인 듣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굿 리스너가 되어야겠죠? 그런 굿 리스너가 되기 위한 경청을 해야겠죠? 그래서 경청에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떤 경청을 하고 있는지, 또는 상대에 따라서 이것이 좀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첫 번째는 배우자의 경청이에요. 배우자의 경청이라고 왜 이름이 붙여졌는지 듣다 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히어링하고 가까운 경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충대충 건성건성 말을 흘려서 듣는 경청이에요.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않았을 때 자주 발생하는 그런 경청.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10년 차 부부가 백화점에 쇼핑을 갔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한테 말해요. 함께 이 쇼핑 갔는데 옷을 한 두 가지를 골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빨간 옷, 뭐 파란 옷 이런 원피스를 가지고 와서 말해요. "자기야 이거 어때? 어떤 게 예뻐?" 그러자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 아무거나 빨리 입어. 빨리빨리. 아무거나 사." 이러면 어때요? 물어보고 싶지도 않겠죠. 이게 상대방 마음까지 좀 상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배우자의 경청이에요. 이러한 경청이 은근히 많아요. 배우자들 부부 사이에서도 많고요. 우리도 모르게 아이들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친구들이나 가까운 지인들 사이에서 은근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소통을 원한다고 하면 이러한 경청은 주의하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는 수동적 경청이에요. 상대방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상대방이 말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경청이에요. 말을 가로막지는 않는다는 면에서는 좋은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을 한다거나 집중은 하지 않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상황에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자기야 나 이 빨간색, 파란색 중에 뭐가 더 괜찮아?" 그러면은 이렇게 수동적 경청을 하는 남편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 둘 다 좋아. 둘 다 좋네." 이 정도. 이게 수동적 경청을 하는 남편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적극적 경청이에요. 적극적 경청은 상대한테 주의를 하고 얼굴을 바라보면서 대화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호응도 해 주는 경청이에요. 아까 그 똑같은 상황에서 남편이 대답하는 게 빨간색 예쁘네. 빨간색 하면 좋겠다. 둘 다 이쁘긴 하네. 자기는 파란색이 더 예쁘다." 뭐 요 정도 있죠. 이렇게 좀 적절한 호응을 해 주는 적극적 경청은 소통이랑 공감이 가능해지는 경청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떠한 경청을 했을 때 진짜 제대로 된 경청을 하는 건지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맥락적 경청이에요. 이거를 같은 말로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거든요. 경청의 최고 단계로 어떤 상대방의 의도, 감정, 느낌, 상황 등을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을 해서요. 상대방의 숨은 욕구까지 파악해 주는 경청 기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 아내가 물어보잖아요. "자기야 나 이 파란색이 괜찮아? 뭐 빨간색이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맥락적 경청을 하는 남편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오랜만에 쇼핑 나와서 사고 싶은 게 참 많지. 자기는 빨간색 입었을 때는 젊어 보이고 파란색 입었을 땐 날씬해 보이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그런 공감하고 표현하는 맥락적 경청의 단계인 거죠. 공감이라는 게 타인의 말을 이해하고 상황을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맥락적 공청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요 이런 거죠. 제가 이런 얘기들 많이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소통이나 이런 것들 그냥 얘기하면서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호응하면서 적극적인 경청을 하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의 감정 이해하고 존중하고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소리까지 들은다고 하면 그게 최고의 경청이 되는 거죠. 말하지 않은 소리까지 들어서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 그게 최고의 경청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신규 파트너가 뭘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도움을 스폰서한테 요청할 수 있죠. 배우자의 경청에서 스폰서가 대답을 한다고 하면 "아우 나도 참 할 거 많은데."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수동적으로 경청을 하는 스폰서가 대답을 한다고 하면 "네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적극적인 경청인 스폰서가 대답한다고 하면 처음엔 좀 어렵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맥락적인 경청에서 스폰서가 그걸 이야기해 준다고 하면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 감정까지 어루어만져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적응하시기 힘드시죠? 저도 처음 해본 일이니까 다 배워서 하니까 더라고요. 이 부분은 초기 사업자분들이 다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익숙해지시면 금방 쉬워지실 거예요. 여기 뭐 유맵, 유사나 허브, 유사나 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고 같이 해 봐요.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러면 어때요? 파트너 입장에선 너무 스폰서한테 고맙겠죠. 이게 맥락적인 경청인 거예요. 공감적인 경청인 거예요. 상대방의 상황, 입장, 감정 이런 것들을 내가 표현해 주는 거죠. 같은 말을 해도 우리가 기분을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 느낌이 안 나는 사람이 있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말의 핵심은 우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숨은 메시지 그걸 파악하는 거 그게 아닐까요? 그러면 히어링이 아닌 리스닝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맥락적 경청의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네 가지가 있어요, 똑같이. 첫 번째는요. 무엇을 말하는지 듣기예요. 우리 육하 원칙 알죠? 그 뒤에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엇을 말하는지 듣기. 이 무엇을 말하는지 듣기는요. 핵심 키워드 를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하는 그 핵심 키워드를 내가 중간중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걸 핵심 둬서 말하고 있지? 어떤 키워드를 둬서 말하고 있지?' 이러다 보면은 좀 이제 주의 깊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핵심 키워드를 잘 이제 파악하지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말하는지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면 말하는 내용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듣는 거죠. 그 내용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핵심 키워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말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강조하고 있는지 그 말하는 내용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들어보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말하는지 느끼기예요. 이제 듣고 얘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지 느끼기. 이거는 말투나 표정에서 상대방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냥 뭐 로봇처럼 입만 움직이면서 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상대방의 마음을 느껴 보려고 이제 노력하는 거죠.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지 느끼려고 노력해 보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공감을 하면서 경청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얼굴과 몸짓과 이런 것들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거와 같은 표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상대방의 비언어적 요소에 집중해서 듣는 거죠. 손짓, 이렇게 몸짓, 표정 이런 것들. 그러면 나도 그런 표정에 조금 더 비슷해질 수 있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고 말하는지 걸 그걸 느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공감적인 공감을 하면서 경청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왜 말하는지 이제 이해하기예요. 처음에 듣고 느끼고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왜를 들으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why를 들으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끝까지 경청하게 돼요. 대부분은요. 끝에 자신의 의도를 자신이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끝까지 이제 들어보지 않으면 상대의 왜에 도달하기 힘들 수 있죠. 표현 하나 예로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은 내가 뭐 맛있는 집에 가 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이제 소개해 주는 거야. 근데 그 맛있는 집이 예전에 친구와 갔던 집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때 그 우리 같이 파스타 먹으러 갔었잖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말을 만약에 끊어요. 끊고 나서 그치, 그치. 그 파스타 맛있었지. 또 먹으러 갔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맛있더라. 오랜만에 또 먹었더니." 요 정도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죠. "그때 너랑 나랑 파스타 먹으러 갔을 때 되게 맛있었잖아. 그래서 오늘 또 갔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네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새삼 여기 소개해 준 너한테 고맙더라." 그럼 이게 이 사람의 왜는 뭐예요? 그냥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나 너한테 고마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중간에 말을 끊어 버리면 이 왜를 말하기가 도달하기가 힘들 수 있었겠죠? 네 그런 거. 그래서 중간에 말을 끊거나 상대방이 아닌 자신이 그 이야기를 해 버리거나 그러면은 이제 왜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이야기하는지를 끝까지 듣다 보면 이제 경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해했으면 공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적절한 질문을 하고요. 적절한 대답을 해야겠죠? 그리고 적절한 맞장구, 공감의 몸짓 이런 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무엇을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도 무엇을 을 질문하는 건데 정보 확인의 질문인 거죠. 어. 그니까 이런 거지. 아까 그 파스타 요렇게 얘기 나왔을 때 "나 그래 가지고 거기 우리 갔었잖아." 해서 쭉 이제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정보 확인 질문이라는 것은 그때 그 우리가 먹었던 이런 뭐 파스타 아니면은 거기 어디 어디 있는 그 집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정보를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내가 잘 듣고 있다는 표시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어떻게를 또 질문하는 거죠.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 그 느낌에 대한 질문을 해 주는 거죠. 뭐 "어땠어?" 이런 것도 뭐 좋긴 하지만 그 흐름에 따라서 어떤 느낌들을 내가 캐치해서 너가 이랬을 수도 있겠는데 나는 이랬는데 너는 어땠어?" 라든지 뭐 요런 질문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왜,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 음. 무엇을 어떻게 왜예요. 정보 확인 질문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그다음에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나 잘 듣고 있어요."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가 말하는 맥락에서 그것들을 캐치해야 이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그 상대의 어떤 대화 안에서 정보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느끼는지 의도를 물어보려고 하면 일단은 잘 듣고 있어야 내가 좋은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청이라는 게 듣고 느끼고 이해하고 공감을 표현하는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최고의 경청이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일할 때 제일 실수하는 부분이요. 이런 거예요. 미팅하거나 이럴 때보다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파트너들이랑 상담할 때도 자꾸 좀 실수하는 부분, 오류를 범하는 부분이 스폰서로서 내가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도 초기에는 되게 그 해결사로서의 어떤 기질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소통적인 부분에 공감적인 부분에 파트너들이 그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경청과 공감을 통해서 맥락적인 경청, 맥락적인 질문을 우리가 상대에게 하다 보면 답은 언제나 본인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자신이 어떤지나 이런 것들은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쩌면 경청을 통해서 스스로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안내해 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잘 들어야 하고 잘 듣고 공감해야 하고 소통이 되어야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질문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스폰서의 좋은 질문으로서 가능해요. 그 좋은 질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파트너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점을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길을 찾게 하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대화 안에서 분명히 답을 찾아갈 거예요. 물론 이럴 수는 있죠. 이건 지금 경청에 대해서 제가 말한 거니까 파트너가 직접 요청해요. "스폰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직접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우리 일의 특성상 그런 부분을 직접 어떤 해결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치만 서로가 잘 표현해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해결책을 갖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공감을 받고 싶은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트너도 표현해 줘야 돼요. 스폰서는요 그냥 그 책임감 하나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소통이 조금 더 잘 된다고 하면 어떨 때는 진짜 멋있게 스폰서가 해결사로서 그런 일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될 거고 어떨 때는 정말 공감과 경청 안에서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고 모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의 소통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경청을 하고 있나.' 생각해 보시고 어떠한 이 맥락적 경청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생각을 해 보시고 내가 스폰서 파트너의 입장에서 파트너의 입장에서 스폰서한테 상담을 요청할 때 공감적 상담을 요청할 건지 어떤 해결을 받고 싶은 솔루션을 가이드를 정말 듣고 싶은 상담을 요청할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통을 좀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질문이나 이런 거 하는 법 같은 경우에는 내일 제가 내일은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지금 공감과 경청이 합쳐진 좀 더 큰 범위에 대해서. 그래서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예요.